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 본다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유상승계 취득일 때 아무 말 없죠, 여러분. 그럼 원칙으로 대답해야 되죠. 원칙에 따른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잔금 지급이 나왔다는 거 뭐 어렵지 않게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은 사실상 잔금 지급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에 이렇게 사실상 잔금 지급이 불분명하다. 예외 조건이 나오면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인 계약상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은 바로 유상승계 취득 시기를 물어봤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증여죠, 여러분. 증여는 무상 취득을 말한 거죠. 그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는 얘기죠, 여러분. 증여니까 무상이고 무상이가 잔금 지급이라는 이런 대가 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언제죠, 여러분? 그렇죠. 계약일이죠. 꼭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 그래서 증여일 때는 취득세일 때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시기가 같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자 등기 등록하고 하지 않고 그렇죠. 등기 등록하지 않고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취득을 보는 거고 무조건 취득을 봅니다.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둘째, 행정안전부제형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즉 법정 신고서죠, 여러분. 이걸로 자 이게 개정된 거죠. 취득일부터 언제까지죠? 이제 올해 개정돼서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죠, 여러분? 3개월 이내죠, 여러분. 3개월 이내. 이때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에서 3개월 이내가 바로 뭐죠, 여러분?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기한을 말하는 거고 이 기한까지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라고 뭐 하면 입증하면 그때는 우린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 꼭 좀 확인한 습관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 우리 3번부터 보도록 하죠. 3번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이나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매립이나 간척은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원시 취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때는 언제 취득한 거를 볼 거냐, 그럼 여러분. 이때는 언제죠, 여러분? 공사준공인가일이죠. 공사준공인가일이 되는 거죠. 인가일이다. 다만 요 공사준공인가 나기도 전에 먼저 사용 승낙을 받았거나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사실상 뭐였다 그러면 사용했다. 그럼 이게 더 빠른 날이죠. 그럼 그때는 우리는 원래가 빠른 날인 승낙일 허가에 따른 사용일 중 어떤 날? 빠른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취득 시기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4번 취득세 과세표준 가죠.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은 뭐죠, 여러분?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었을 때 물건의 가액과 어느 당시 여러분? 취득 당시죠. 취득 당시의 가액. 여기에 바로 과표가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일반적인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면 연 단위로 납부해서 취득하는 연부 취득일 때는 이때는 취득세 과표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그쵸? 연부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연부금. 무슨 취득이니까? 연부 취득이니까 연부 금액이 나와야 되죠. 다만 이때 연부금이라서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면 여기는 계약금을 포함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유상거래를 원유로 농지를 취득해야 됩니다. 자, 유상거래를 원유로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 프로죠, 여러분? 4%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뭐니까? 농지니까 이때는 우대 규제 우대. 그래서 농지를 무겁게 가볍게 그래서 이때는 천분이 얼마 여러분? 30이죠. 3%니까 1000분의 한 사람은 1000분의 30이 돼야 되는 거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10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답이 잘못됐네, 여러분. 3이 아니라 30이 되겠네, 여러분. 1000분의 30. 1000분의 30. 자, 6번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이죠.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서 등기부상 본의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일 때는 무슨 세를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때는 우리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준세도 2% 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6번은 나중에 우리 특례세율 나가면은 그때 보기를 하고요.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6번은 그냥 가볍게 봐두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7번 갈까요? 개수로 인하여, 그렇죠?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이 어떻게 했죠? 개수로 인하여, 여기 어떻게 오타가 생겼냐면, 개수로 인하여. 네, 7번. 건축 면적이 어떻게 여러분 증가된 거죠, 여러분. 예, 그러면 이때 개수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때는 역시 특례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례세율로서 여러분 바로 이때는 중과기준세율, 여기는 면적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 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때는 원시취득세를 처합니다. 원시취득세율. 자, 이것도 이번 시간에 정리를 못했네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냥 먼저 우리가 예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 강의 들으시면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8번 취득세 징수는 여러분 원칙이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원칙이 신고 납부 예외가 보통 징수로 간다. 예, 이거는 조금 우리 5번부터는 조금 배우지 않은 부분을 먼저 범위를 오버했네요. 자, 9번 취득세 경감된 과세 물건 추징 대상이다. 즉 감면 대상이었던 것이 추징 대상이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기본 강의에서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랬죠. 그때는 사유 발생부터 취득세 신고기간은 며칠 이내죠, 여러분? 60일 이내죠? 60일 이내에 산출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신고 납부한다. 이때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 대상일 때 가산세를 포함한다, 제외된다, 여러분? 제외한다는 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취득세 납세 문제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그때는 산출세액에 자 100분이 얼마를 적용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100분에 바로 80을 적용한다. 100분에 80을 적용한다. 그래서 80%를 더한 금액으로 중과산세 적용하는데 여기 우리 5번부터는 좀 제가 시간 배분을 문제를 잘못 구성했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좀 미리 봤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